6월 14일 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이 이재명의 인사를 보고 있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들, 가장 많은 비리, 이런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들, 이게 모두 모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부동산 투기 비롯해서 각종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막 살았나 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두 모아놨다. 이재명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이재명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런 상황이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혀를 차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권력 암투가 붙은 것이 아니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비서실에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김민석은 하루가 지나면 계속해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해명이 안 됩니다. 제대로 지금 해명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해명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오광수는 이제 사퇴를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도 마찬가지고 또 특검 3명입니다. 특검 3명. 이 특검 3명을 임명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특검에 대한 뒷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민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분야의 교수 출신인데 정책 분야에 오랫동안 경기연구원에도 원장으로 있었고 민주연구원의 원장으로도 있었고 이재명의 이 대선 때 정책을 담당했던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이한주입니다. 이한주. 이 교수 출신이고 이재명의 정말 측근입니다. 이 이한주는 부동산 투기에도 어린이날을 기념을 해서 부동산을 선물로 줬다. 10대 아들들에게. 그래서 참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김민석에 대해서 김민석의 지금 계속해서 정치 자금 문제, 이걸 해명한다라고 하면서 모두 갚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2억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매년 1억이 넘게 들어가는 자기 아들, 미국의 그 사립대학입니다. 이게 2억 가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 합하면.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무슨 돈으로 아들 미국 유학을 그렇게 보내느냐라고 하니까 이 김민석이 이혼한 전처가 지금 아들의 그 학비를 대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해명들입니다. 김민석의 의혹은 사실은 2002년에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 단일화, 이때부터 이제 김민석의 의혹이 본격화됩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김민석의 아들, 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이 아들의 입법 활동, 이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걸 민주당으로 끌어와서 김민석 자기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걸 국회 입법으로 실제 법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겠죠. 이걸 대학 입시 자료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또 드러났습니다. 김민석의 이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명문대로 알려져 있죠. 홍콩대학입니다. 이 홍콩대학에서 교수와 공동 저술도 했고 7개월 동안 대학 인턴으로 활동을 했다. 이걸 지금 자신의 스펙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이 자신이 다닌 김민석의 아들이 다닌 이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휴학을 할 수가 없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 7개월을 이 홍콩 대학에 인턴을 하기 위해서 그런 휴학 절차 자체가 없다. 홍콩 대학에서도 그런 고등학생과 인턴을 하지 않는다. 이게 그때 공동 저술을 했다라는 이런 연구 자료까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모두 인터넷에서 내리고 지우고 이렇게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전부 가짜인 겁니다. 가짜로 다 만든 겁니다. 이 스펙들을.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한 것처럼, 입법을 한 것처럼 또 세미나를 열고 국회에서 전부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가짜인 것이죠. 이 스펙을 만들어주기 인식이죠.
소위 국회까지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김민석이 2010년에 중국 칭화대입니다. 중국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계속 지금 그렇게 자기 이력에 쓰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이 김민석이 저도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이 민주당 내에 경선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도 지냈고 민주당의 그 시기에 이 칭화대에서 대학교 석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시기입니다. 또 이 시기에 소위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도 받고 뭐 추징금도 받고 7억 원이 넘는 이런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다가 10년 뒤에나 지금 이제 다 갚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칭화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칭화대에 직접 와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이 석사 학위를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김민석은 부산시장에도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민주당의 이런 최고위원도 지내면서 이 시기입니다. 언제 이렇게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느냐? 이것도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칭화대에 가지도 않으면서 이걸 만들어낸 것이죠. 석사 학위를. 그리고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다녔다 뭐 이렇게 하는데 모두 김민석이 살아온 게 모두 거의 가짜고 이런 식으로 남의 돈을 소위 땡겨서 이 정치권의 자기 스폰서인 겁니다. 이 스폰서에게 이렇게 돈을 받아서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이런 데 사용을 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민석의 이 돈 문제는 뭐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두 갚았다라고 하고 있고 모두 뭐 세금으로 냈다라고 하고 있고 아들의 그 유학비는 전처가 내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이 모두 확인을 해봐야 될 일이고요. 김민석에 대해서 이 돈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자금에 문제가 많다. 이건 뭐 이미 처벌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김민석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김민석이 소위 야인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을 만나서 김민석이 최고위원도 되고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까지 되는데 이 김민석의 문제는 사실은 2002년부터 출발을 합니다. 노무현과 굉장히 이 친한 그렇게 노무현 대선 후보 시절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김민석이 이 정몽준으로 붙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민주당 내에서 정몽준에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김민석처럼 정몽준의 오른팔이 바로 되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노무현 당시 후보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돈 문제 아니냐. 정몽준에게 김민석이나 이렇게 가서 붙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철새 정치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는데 김민석이 왜 하룻밤 사이에 정몽준에게 갖다 붙었을까?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결국은 노무현으로 후보 단일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낭인이 된 것인데 김민석이 그 다음 이제 정치적으로 재기해보기 위해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온갖 선거에 다 나섰는데 거의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그때 정몽준과 김민석의 관계에 대해서 노무현 후보도 돈 문제를 의심을 한 것이고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모두 이 돈 문제를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김민석이 상당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가 있었느냐. 김민석의 뭐 재산은 언제나 몇 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이 계속 빌렸다 갚아줬다 뭐 스폰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그 뿌리는 어디에 있었겠느냐. 김민석의 철새 정치인 김민석의 돈 문제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그 후보 단일화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이런 김민석이 민주당에서 거의 버림을 받다시피 했다가 지금 이제 이재명을 만나서 이렇게 국무총리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까지 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해명이 안 됩니다. 뭐 전부 다 자기 청와대 학위라든지 아들이 그 홍콩 대학에 인턴을 했다라는 것은 이 고등학교 3학년이 어떻게 홍콩 대학에 가서 인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곧 해명을 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도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느냐. 그 다음 특검입니다. 특검이 3명이죠. 소위 내란 특검 조은석이 있고, 김건희 특검 민중기가 있고, 최상병 특검 이명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검사 출신, 뭐 법관 출신, 또 군법무관 출신, 뭐 이래서 잘 섞였다, 중립적이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이걸 누가 중립적으로 보겠습니까? 이 모두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 맞서온 사람들이고, 모두 지금 그동안 한 행적으로 비춰서 모두 무슨 윤석열 정부에 원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치 보복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120명의 검사를 투입을 하고 모두 수사관까지 모두 합하면 600명 가까이 되고 이 예산만 해도 300억, 400억 투입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특검할 일이냐.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인 것이고 검사 수사도, 검찰, 경찰의 수사도 계속 진행되어 온 부분을 이게 정치 보복을 노리고 지금 올해 안은 모두 이 특검으로 가지고 도배를 하겠다. 그 뒤에서 이제 이재명 자기 비리를 숨기고 이재명 이 정권의 각종 자기 비리를 숨기고 자기가 목적을 하는 소위 장기 집권입니다. 이걸 꾀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문제는 이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갖가지 부적절한 뭐 은행들이 그동안의 은행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민중기입니다. 이 민중기가 판사 출신인데 서울고등법원 판사 재직 시절에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게 뭐냐,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이 성추행성 음담 패설이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동안 논란도 되어 왔고 계속 지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행적들도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명현 특검입니다. 이 이명현 특검은 특검으로 임명하고 난 다음에도 그 소위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이 변호인을 자신의 특검보로 임명을 하겠다. 그래서 이 변호인이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이 김정민 변호사가 김정민 변호사 스스로가 자신은 부적절하다. 자신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특검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지금 이명현 이 특검은 처음부터 이게 공정한 사람이 아니다. 처음부터 지금 예단을 갖고 이 수사 특검에 임하고 있다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은석입니다. 이 뭐 조은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던 그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웃는 사진이 공개가 돼서 민주당 내에서 이건 발칵 뒤집어질 일이죠. 또 2009년 그 용산 참사 때 이 철거민들만 집중적으로 기소를 했다. 당시에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용산 참사 그 유족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그동안 행적에 논란이 있는 것은 이 특검이 사실은 이 세계 특검이 필요성이 꼭 그렇게 있느냐, 있다 하더라도 그런 규모가 필요하냐, 이게 뭘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소위 정치 보복입니다. 국민의힘을 완전히 말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뭐 의혹들, 이런 부적절한 언행들은 많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민석입니다. 이 김민석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많은 지금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 주류가 용납하기 힘들 겁니다. 김민석의 돈 문제, 김민석의 정치 철새, 김민석이 과연 민주당이 맞느냐라는 것부터 김민석, 뭐 이한주 비롯해서 전부 투기꾼들이고 비리 혐의자들입니다. 특검들의 이 부적절한 은행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한마디로
비리 범죄 정권이다라는 게 날이 가면 갈수록 확인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6월 14일 아침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